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Image in Painting for Irregular Holes Using Partial Convolu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예, 엔비디아 AI 리서치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네, 우선 Image in Painting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이미지의 인풋에 이러한 일레귤러한 홀이 들어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복원해내는 이런 작업을 이미지 인 페인팅 혹은 시멘틱 이미지 인 페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논문에서 만든 이 파셜 컨볼루션이라는 구조가 낸 결과고요. 네,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논문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이제 만든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잠깐 좀 뛰어넘으면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동영상을 봤고요. 네, 저는 이 동영상 보고서 되게 결과가 인상적이어가지고 이 논문에 좀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된 거고, 일단 논문 발표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논문의 서머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논문 발표를 들으시는 동안 이게 뭐를 하는 논문이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머리를 먼저 하자면,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드-투-엔드 모델로 어떠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도 없이 그냥 이미지를 넣어서, 그러니까 일레귤러나 홀이 들어간 이미지를 넣어서 그 복원된 이미지를 구해내는 그런 엔드-투-엔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쉐입이든 어떠한 사이즈든 다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의 이 아키텍처는 유네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여기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제 파셜 컨볼루션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점이 이제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엔드-투-엔드 모델을 다루는 논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인트로덕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 인페인팅 기법들과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이 파셜 컨볼루션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이런 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뭐 패치 매치라는 기법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앤 로컬리 컨스턴트 이런 논문으로도 결과를 놔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여기는 일단 그냥 중간 값으로 채워 넣기도 하고, 얘는 뭐 이미지넷의 민 값을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한 거를 비교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크게 자기네들이 기여하는 게 네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파셜 컨볼루션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다. 이게 어떤 오토매틱 마스크 업데이트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이 소타 성능을 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유넷 스킵 링크인 유넷이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형적인 컨볼루션을 이제 파셜 컨볼루션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마스크를 업데이트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이 이미지 인페인팅 모델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해냈다. 그리고 우리가 일레귤럴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법 자체도 이것도 어떤 이게 퍼블릭한 데이터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는 여러 가지가 사실 이거 여기 써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어떤 러닝이 있는 논러닝 베이스드가 있고, 그 다음에 딥러닝 베이스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론러닝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주변의 픽셀을 사용하여 채워 넣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테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은 홀, 그러니까 구멍이 작은 경우에만 커버를 할 수 있고, 컬러랑 텍스처가 베리언스가 아주 작은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으로 쓰기에는 너무 코스트가 많이, 그러니까 그 계산이 많아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에서는 전형적으로 어떤 콘스탄트 플레이스홀더 밸류를 가지고서 이거를 초기화를 시키고서 이제 홀을 초기화를 시켜놓고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크게 논문에서는 콘텍스트 인코더랑 시멘틱 이미지 인페인팅 위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 콘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이런 아키텍처만 가져왔고, 그래서 이런 인풋을 넣어가지고 이거 인코더를 거치고 디코더를 거쳐서 이러한 그 리컨스트럭션을 해내는 부분을 만드는 게 이 콘텍스트 인코더고, 여기서 이제 뭐 특징은 여기서 이제 괜히 사용하는 로스를 여기다가 두고서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리얼 그림이랑 그다음 만들어낸 리컨스트럭션 이미지랑 그거를 가지고서 학습을 하도록 겐 로스를 추가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있고요. 대신에 콘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단점으로 꼽히는 게 이러한 홀의 모양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모델이 학습돼야지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모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켜놓은 모델은 다른 부분에 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거는 그 이후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겐을 이용해가지고 시멘틱 이미지 페인팅을 하는 작업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Y 이미지를 채우고 싶은 건데요, 지금. 근데 이 가운데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네레이터가 처음에 이런 얼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얼굴이랑 굉장히 안 닮았죠. 그래서 이 보이는 부분을 닮을 수 있도록 로스를 전파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보이는 부분에 한해서 닮도록 이 Z에다가 이 레이턴트 벡터에다가 계속해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전파를 해주면은 이 Z가 점점 이 이미지랑 보이는 부분은 비슷하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얘랑 비슷한 이미지가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잘라와가지고 이렇게 블렌딩을 시키는, 그다음 블렌딩을 한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뭐 포화생 블렌딩을 쓰거나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기법도 있었습니다. 이 논문들을 이제 지금 현재 엔비디아 논문에서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고, 여기서 이제 크게 어프로치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는 파셜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사실 이 파셜 컨볼루션 레이어가 뭔지만 잘 알아도 이 논문을 거의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파셜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거는 이 논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파셜 컨브 레이어는 이미지랑 마스크 두 개를 인풋으로 받게 되고, 아웃풋으로는 아웃풋 피처와 아웃풋 마스크 두 개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전체 아키텍처를 먼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셜 컨볼루션 레이어란 여기 지금 이 X가 이 대문자 X가 이 이미지 혹은 피처이고요. 인풋으로 들어오는 애고, 이 대문자 M이 이제 전에 들어오는 마스크, 인풋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아웃풋 피처고 얘가 아웃풋 마스크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 노테이션을 간단하게 보면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그림과 같은 마스크랑 그다음에 이 X를 넣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기를, 일단 홀이 있는 부분이 0, 그리고 홀이 없는 부분, 이미지가 채워져 있는 부분을 1이라고 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컨볼루션의 피처를 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마스크의 썸이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논홀인 게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에 어떤 논홀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채워져 있는 부분에 컨볼루션이 필터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서 결과를 낼 거고, 만약에 전부 다 홀만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그냥 피처를 0이라고, 우리는 아직 모른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처음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초반부의 마스크고,
이게 두 번째 마스크, 그 다음 마스크, 그 다음 마스크 해서 점점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네모의 이제 컨볼루션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거치면서 얘네들을 계속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흰색 부분은 지금 논홀이고 이 검은색 부분이 홀인 거죠. 근데 이제 논홀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면은 네, 요런 연산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컨볼루션이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뭐 7x7이 여기 안에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주변의 픽셀 정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다음번에 풀도록 0으로 보내라.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잘게 나눠서 지금 보시면은 이 홀이 점점 옆으로 가면 갈수록 이 두께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주변의 픽셀에 어떤 논홀인 부분이 있으면 논홀인 부분을 통해서 다음 이제 넘길 때 그 부분을 해결해가지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점점 이 두께가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이 홀이 점점 채워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보면은 네, 홀이 조금이라도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다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부분에는 여기 이제 이미지에다가 이 마스크를 그대로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 그냥 웨이트랑 X랑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연산인데 여기다가 이제 마스크를 곱한다라는 개념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스크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는 마스크를 그 다음에는 이제 없도록 제가 아까 이 논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스크가 조금이라도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홀이 아닌 부분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홀만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다 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좀 말을 헷갈리게 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홀 부분이 줄어들면서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임플리멘테이션을 보겠는데요.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예,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유닛 구조로 생겼고 지금 아까 전에 봤듯이 이미지랑 마스크 여기 지금 3채널짜리 이미지 인풋이 들어온 거고 걔를 이제 7x7을 거쳐서 여기 64채널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요렇게 가는 게 파셜 컨볼루션이고 요렇게 가는 게 이제 배치놈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파셜 콤브 배치, 파셜 콤브 배치를 거쳐서 되는 거고 여기는 스킵 링크로 계속해서 컨캣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게 이미지를 이 3채널짜리 이미지를 마지막 단에 바로 또 컨캣을 해주는 부분이 보여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 저희가 채워야 되는 이미지를 채워야 되는 부분은 보다 이미지가 채워져 있는 부분이 더 많죠.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그 아웃풋에 가까운 쪽에다가 다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3채널 이미지를 그대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컨캣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파셜 컴보를 하게 되죠. 네, 여기 디코더 스테이지에서도 여기도 전부 다 파셜 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다시 여기서 보면은 인코더 스테이지에서는 파셜 컴보를 거쳐서 점점 채널은 많아지고 이제 그 스페셜한 쉐입은 작아지고 그 다음에 디코더 스테이지에서는 리얼리스트 업샘플링을 사용하고 또 이제 그 이전에 넘어온 여기 스킬 링크를 받아가지고 홈캣을 하고 또 파셜 컴보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미지와 동일한 쉐이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사용한 임플리멘테이션은 파이토치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V100 GPU를 한 장을 사용해가지고 인퍼런스 타임이 뭐 어떤 홀 사이즈든 상관없이 0.23초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디자인은 유넨라이크를 사용을 했고 리얼리스트 업샘플링을 사용했고 그리고 인코딩 스테이지에서는 렐루, 그 다음에 디코딩 스테이지에서는 리킨 렐루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뭐 이미지 이제 그 쉐입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이런 스트라이드 2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얘기를 안 해놨는데 여기서 원래 이제 이미지 쉐입이 정확하게 2배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이제 원래 패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기로는 패딩을 전부 다 패딩 처리를 제로 패딩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전부 다 이미지의 홀이라고 가정을 했다고 논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 펑션인데요.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은 로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총 6개의 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로스를 전부 다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I out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모델이 낸 결과예요. 모델이 낸 아웃풋이고 IGT는 그라운드 트루스. 그래서 이 밸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1이 논홀이고 0이 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m을 곱한다는 거는 논홀인 부분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논홀인 부분의 로스를 밸리드라고 하고 홀인 부분의 로스를 L홀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거는 이제 퍼셉추얼 로스인데요. 예전에 발표가 됐었던 이 개념인데, 일단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I out이랑 이번에 이제 I 컴프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컴포짓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I out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아까 그냥 이 모델이 낸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I 컴포짓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면은 로우 아웃풋 이미지랑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논홀인 부분은 그라운드 트루스로 바꿔서 채웠다. 그러니까 I 아웃풋이 아무리 그 아까 이미지를 아웃풋 쪽에 붙여줬다고 해도 그 논홀인 부분이 이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실제 값이랑. 근데 I 컴포짓 같은 경우에는 논홀인 픽셀은 다 그라운드 트루스로 채워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I 컴프라는 거의 설명이었고, 여기 지금 뜻 사이가 나오는데 이 기호는 이제 이미지 내 프리트레인 된 VGG16 모델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미지의 피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그마 기호는 그냥 액티베이션 맵을 그러니까 n번째 셀렉티드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맵을 보겠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총 그 VGG16 모델의 풀1, 풀2, 풀3를 가지고서 로스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이미지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를 VGG 모델에 넣고 그 중에서 이제 풀1 레이어에 만들어진 피처 맵과 풀2 레이어, 그럼 풀3 레이어에 만들어진 이 액티베이션 피처 맵을 가지고서 L1 로스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해낸 것과 아까 만들어낸 I 컴포짓도 같이 이렇게 로스를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일 로스가 나오는데, 스타일 로스 같은 경우에도 퍼셉추얼 로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똑같이 VG16 모델을 사용했는데, 스타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미지에서 보통 이미지 어떤 스타일을 표현하는 게 그 이미지 피처 맵에서의 그램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그 그램 매트릭스를 구하면 그게 이제 이미지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미지 아웃풋의 요만큼이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모델이 예측해낸 이미지를 VGG 모델에 넣어서 n번째 레이어에 생긴 그 피처 맵을 그램 매트릭스를 구한 거죠. 네, 이게 그램 매트릭스고,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모델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스타일, 그리고 이거는 그라운드 트루스, 진짜 이미지의 스타일을 구해낸 게 이제 스타일 아웃이라는 로스고, 마찬가지로 컴포짓 부분도 컴포짓 부분에서의 그 스타일과 그라운드 트루스의 스타일을 계산을 해서 에런 놈을 구해낸 게 스타일 컴포짓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K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그램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시켜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토탈 베리에이션이라는 로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홀인 부분에서 가장 인접해 붙어 있는 그 부분들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제 홀인 부분을 채워 넣게 되는데, 이미지를 채워 넣는데 그 홀인 부분이랑 홀이 아닌 부분의 경계 부분이 너무 막 색이 다르거나 그러면은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를 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P라는 거는 홀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홀인 부분에서 논홀인 부분과 붙어 있는 것들이고, 그 부분은 따로 이제 컴포짓에 대해서 이렇게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문에서 이제 해석을 하기를 스타일 로스를 넣지 않았더니 이렇게 좀 이미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더라. 근데 이제
스타일로스를 넣어서 결과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로스를 조금 쓰게 되면은 이게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은 생선 비늘 같은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스타일로스를 조금 썼더니 이런 PC 스케일의 현상이 나타나서 스타일로스를 적당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실험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55,000개의 마스크를 트레이닝해서 만들었고 테스트를 위해서는 24,00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스크를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뭐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스크 사이즈는 이미지와 똑같이 512 x 512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로우 마스킹 이런 식으로 했고 테스트 나눴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사실 의아했던 거는 이거는 랜덤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시키면서 만들어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딱 고정된 어떤 마스크 셋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홀 사이즈를 바꿔가면서도 만들었는데 홀 사이즈가 0.01에서 1 사이, 0.1에서 0.2 사이, 0.2에서 0.3 사이 이런 식으로 홀 사이즈를 나눠가지고 이제 6개의 카테고리로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1000개의 마스크를 with, without border constrain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랑 이 세 번째랑 다섯 번째 이미지는 약간 이 네모 같은 게 쳐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보더에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이 안쪽으로만 홀이 생기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위에랑 만나 있는데 지금 파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겉에서부터 점점 이제 홀을 채워 나가는 느낌으로 얘가 만든 건데 이렇게 윗부분에 홀이 있는 경우는 모델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모델들이 잘 작동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더 컨스트레인트를 준 부분을 따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과정에는 지금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와 플레이스 투 셀레바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이런 스플릿을 나눴고 헤이 이니셜라이저와 아담 옵티마이저 그리고 싱글 GPU를 사용을 했고요. 배치 사이즈 6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배치놈을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홀이 이게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 홀 사이즈에 따라서 이 배치놈이 들어가는 값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사실 인코더 스테이지에서만 생기는 문제고 디코더 스테이지에서는 대부분의 홀들이 다 메꿔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인코더 스테이지에서는 홀이 어떨 때는 조금만 들어오고 어떨 때 많이 들어오고 그럼 이게 배치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인코더 스테이지에서 배치놈을 켜놓고 학습률 이걸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파인튠을 더 낮은 학습률로 할 때 이 배치놈은 학습이 안 되도록 막아놓고서 학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비교를 하는 것들이 4개가 있는데요. 패치 매치 방식과 그 다음에 GL, 그 다음에 GMT, IPT 이거와 그 다음 컴브. 여기 컴브가 좀 이제 세임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게 사용을 했는데 오로지 파셜 컴브를 안 사용하고 이 전형적인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에 아까 붙어있던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뭐 다시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 피컴브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논문에서의 결과인데 다른 이미지들과 비교를 했을 때 결과가 좋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셀레바 데이터에 대해서도 결과이고요. 여기는 플레이스 2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가 피컴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콤브랑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콤브를 사용하는 경우와 우리 피컴브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량적으로 비교를 한 건데 여기 지금 뭐 에런부터 PSNR, SSIM, 그 다음에 인셉션 스코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놨는데 대부분의 것들에서 자기네들 여기 위에는 지금 이제 홀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고요. 대부분의 이제 실험에서 성능이 좋았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PSN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이게 30이 넘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비교를 해놓은 건데
30이 넘으면 인간이 육안으로 이 둘의 영상의 차이를 구분을 해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량적인 비교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스터디로 이게 이제 아마존 그 메카니컬 터크를 통해서 이제 유저들한테 두 개의 이미지를 주고서 어떤 이미지가 더 리얼리스틱하냐에 대한 비교를 한 건데, 지금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반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끼리의 비교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그 다음에 모델 간의 비교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왼쪽부터 먼저 보면은 피컨브랑 다른 모델 간의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는 어떤 타임 컴페리즌,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서 이거를 평가를 해봐라 유저한테 시킨 거고, 그랬을 때 이제 피컨브가 더 좋다고 한 것이,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프의 하한선이 50%, 여기 이렇게 그래프 표현된 게 50%로 돼 있는데, 네, 다 50% 이상이라는 거는 다 자기네들 모델이 더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왼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어떤 제한을 두고서 얘가 2.5초 만에 맞춰봐, 10초 만에 맞춰봐, 40초 만에 맞춰봐,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을 두고서 비교를 시킨 건데, 여기 지금 그라운드 트루스보다 피컨브가 더 안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낮을수록 사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가 다 피컨브가 조금씩은 아래에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의 비교를 했을 때도 실제로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한 방법이 이 홀 사이즈를 점점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갑자기 막 급작스럽게 변하거나 그런 현상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를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실패한 예시인데, 어떤 이 스페셜한 정보가 이렇게 지금 여기 문에 있는 이런 철봉, 이런 거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는 이런 걸 찾아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홀이 큰 경우인데요. 예, 너무 홀이 큰 경우에도 파셜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 끝부분부터 점점 튀어나가는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데인데, 이 홀이 너무 큰 경우에는 잘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 인페인팅을 확장시켜가지고 이게 슈퍼 레졸루션 테스트에도 적용을 한 건데요. 왼쪽 그림이 이제 원래 로우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픽셀 중간중간에 다 구멍을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놨고, 그 사이사이를 다 마스크로 채워놨어요.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고, 네, 이런 식으로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다 하고 응용을 한 결과고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인풋을 이런 식으로 늘려놨고, 이 사이사이에 인풋 마스크가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꽤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다른 이제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랑도 비교를 해서 슈퍼 레졸루션 겐이랑 그다음에 MDSR이랑 그다음에 피컨브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일단 레코딩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